네, 이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우리 기자분들께 질문들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분들께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릴 텐데요. 들으시고 또 그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더 보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 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신 원장님께 질문 들어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도시 관련해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ESG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ESG 평가를 공공기관이나 또 중소 중견 기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신 교수님 먼저 답변 주시면 그 다음에 다른 발제자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공기관 이슈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슈는 좀 많이 다른데 공공기관 먼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그 성격상 이미 그 공공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민간기업하고는 그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실제 그러한 그 공공의 목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ESG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친환경 발전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뭐 LH 말씀하셨지만 LH 같이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그러한 그 공기업 또 공공기관 역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또 실제 친환경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공 부분에서도 역시 그러한 ESG 이슈를 좀 더 공공기관에 맞게 그것을 평가하고 또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앞서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ESG에 대한 어떤 개선이 있는 건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그만한 여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뭐 ESG라는 게 대기업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당연히 중소기업들도 장기적인 그러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ESG가 경영에 필요하겠고 또 아직은 저희 원에서도 중소기업까지 그걸 확대하지는 못했지만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평가가 시행되고 또 중소기업들 역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준거로 해서 ESG 경영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체제가 도입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ESG하고 사이에서는 이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그 ESG 요인이 물론 명시적이지 않지만은 들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환경 이슈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사회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 있고 그리고 늘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역시 이건 역시 그 기업의 지배구조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역시 공공기관에 맞게 ESG 이슈가 제기되고 또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공공기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공공기관도 아무래도 바깥에서 ESG 평가를 하시는 기관들이 평가를 해주면 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재인 부사장님께 들어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께서 과거부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고 발표 내용에서도 보면 어떤 부분은 디밸류에이션 되고 있어서 그걸 제거해서 리밸류에이션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내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 평가 기준이 사실은 기업 내의 평가 기준하고 또 바깥에 사회적으로 ESG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그 DBL 평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KPI 평가에 예전부터 이제 50%는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50%는 사회적인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는 요 평가 시스템 자체에도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도록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아직 글로벌리 어떤 기준들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ESG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재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또 정량화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글로벌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화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SK도 사실 이제 글로벌 이런 그 기업들과 함께 밸류 밸런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저희는 VBA라고 하는데요. 즉 여러 이제 바스프와 같은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이걸 정량화하고 또 글로벌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EU에서는 이제 그린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이런 ESG하고 관련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정량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 VBA하고 같이 이제 SK도 조인을 해서 의견을 내면서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함께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가 기준의 표준화도 문제지만 박 사장님이나 또는 신 원장님께서 발제 중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평가 기준의 표준화에 더해서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한국전력이나 LH공사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실은 더 강조되어야 될 기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평가 기준의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평가 기준을 어떤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유연하게 더 확대하거나 덜 강조해야 되는 그런 그 유연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신 원장님. 네. 사실은 이게 그 평가 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은 이제 과연 바람직할지 현실적일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먼저 우선화되어야 될 건 이제 정보 공개의 이제 표준화 내지는 일관성이 중요하고요. 그 단계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특히 그 이제 공시와 비재무 정부의 공시까지도 연결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의 뭐 저희 원 같이 이제 어떤 그런 공시적인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박사님 같이 그 자본 시장에서의 평가가 역시 상당히 그 일관성 있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정보가 사실은 공개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평가의 표준화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한 좀 더 표준화 내지는 일관성 이슈가 상당히 시급한 이슈라고 보입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박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ESG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레귤레이션이나 또는 추가적인 비용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투자 수익률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요즘 소액주주 소위 동학 개미 운동이 아주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G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정말로 투자 수익률도 더 높으냐 그런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ESG 등급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주식 성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 한 2, 3년간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요,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성과가 좋은데 그거는 ESG 때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최근 몇 년간의 장세를 주도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은 사실 그 카본하고는 탄소 배출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와 관련된 그런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성과가 좋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물어봐야 될 건 ESG라는 그런 이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관심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변화하에서는 이게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 ESG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 이런 변화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ESG 정책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기업, 기본적으로는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 주가가 오르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ESG도 좀 더 선도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은요, 그게 반드시 ESG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결국은 ESG가 통합이 돼서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거죠.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 기업이 이득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꼭 동학개미들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저 기업은 착한 기업이다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투자를 더 강화해주면 오히려 그 기업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결국은 더 좋은 수익으로도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 부사장님께서 착한 소비 운동이 결국은 기업들한테 상당한 프레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연관해서 본다면 기업의 이니셔티브만 찾을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이니셔티브 또는 투자자들의 이니셔티브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부사장님께 이 SK그룹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SK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SK그룹이 혹시 타겟팅하고 있는 모범적인 ESG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국내나 국외 중에서 또 SK그룹과 비견되는 그룹들이 있는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먼저 그렇게 SK그룹을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SK가 ESG 경영을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이렇게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ESG 경영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뜯어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못 챙기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느끼는 점들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절대로 SK가 국내에서 선두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사실 삼성이나 LG하고 저희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 저희가 ESG 경영을 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었던 이제 회사는 유니레버 그리고 바스프 같은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정량적인 지표들을 해마다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나 사회하고 관련된 또 G하고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설사 마이너스 전년보다 성과가 더 좋지 않다. 이럴 경우에도 숨김없이 그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ESG 경영을 할 때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좀 데이터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신 원장님 관련되는 질문 또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공시와 관련돼서 중요한 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ESG와 관련돼서 관심이 높아지다 보면 기업의 의욕이 앞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허위 공시 또는 늑장 공시 또는 누락 이런 기업의 회피 행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평가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페널티 규정 같은 것들도 마련되어 있는지요? 현재 공시 관련돼서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 기업 공시가 있는데 그건 거의 다 재무적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재무적 정보, ESG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 체제는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정비가 돼야 될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당연히 이게 저희가 ESG 관련된 평가를 하면서 그 정성적인 부분은 가능한 한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객관성의 검증의 그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확인된 공개된 정보를 위주로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정보의 공개 체제가 좀 더 정비가 되고 그리고 단순히 기업이 그냥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재무적 정보는 이게 이 어딧을 받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절차가 있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그 이러한 ESG 관련된 정보들이 공개되고 또 검증이 된다면 그만큼 더 ESG 경영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된 이슈니까 앞으로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ESG가 감사 시스템에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예. ESG 정보 공개에 대한 것을 발표했듯이 그런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규제, 규정 그리고 특히 공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제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이제 공시를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는 분명히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예. 나아가서는 현재는 이제 재무적 정보에 대한 감사만 이제 거치는데 과연 이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그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그것이 꼭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규제 규정은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추세라고 봅니다. 예. 예, 박천훈 사장님, 기관 투자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ESG와 관련해서 사실은 선별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 ESG 등급 상위 기업한테 투자를 하시고 계신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수익에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그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요, 이제 한국 오피스에서는 그 주요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그 ESG 스코어링을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ESG 펀드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으로 ESG 요소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의 질, 매니지먼트 퀄리티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할 때 저희가 ESG 스코어링을 반드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ESG를 반영하는 방법이 모든 인베스트먼트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ESG에 관련된 그런 그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는 ESG 펀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ESG 펀드의 장기적인 성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 ESG가 지금처럼 그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는 물론 뭐 ESG를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덜 반영을 했겠죠. 근데 적어도 몇 년 전부터는 ESG의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ESG의 반영도를 계속 그 높여가고 있는 거죠. 예, 다만 기업의 본질적인 그 가치는요. 결국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 되고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서라면 당연히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ESG가 그 보완되는 그런 그 요인으로서 그 사용되는 그런 그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Q&A 세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ESG 경영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발제 토론 들으면서 ESG 경영이란
기업이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경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과 사회가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고 또 신뢰 사회가 구축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 증가와 행복한 사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발제미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 더벨 경영전략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